예, 좋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외사 배생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자체로 어느 중에 틀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적어도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맞다면 다들 그 방법, 10가지 방법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는 심지어는 그 자를 건물 경비원 또는 그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인지 물어본다. 뭐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논리적 습관적 생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 또 아니면 뭡니까 그 3cm 자를 바깥에 들고 나가서 세워놓고 그 건물의 그림자의 길이와 이 30cm 자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가지고 그 길이 비례를 가지고 거리를 추정한다. 뭐 아니면 또 무식하게 아까처럼 옥상에 또 재 내려온다. 다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순간적 어떤 창의력이나 순발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저는 몰라요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다시 이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면접장에서는 대기실에서는 온갖 생각들을 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려 계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대기실에서 얘기 끝났습니다. 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을 보조해주는 운영 보조요원 있죠. 그 운영 보조요원들이 이제 이따가 부릅니다. 몇 번 들어가세요 그럽니다. 자,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몇 번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럼 들어가라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면접장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8월 10일 날 실습을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 뭐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문 앞에 섰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앞에 있는데 교탁이게 문이라 생각합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문이라 생각하십시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컴퓨터 깨진다. 자, 그래서 일단 문 앞에 서서 그 면접관이, 운영요원이 들어가세요 그럽니다. 그때 무조건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실례죠. 명색이 남의 집인데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볍게 노크를 해야 됩니다. 문이 부서지라고 하거나 발로 차는 짓을 하지 말고 아주 가볍게.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이 굉장히 세게 가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식으로 여기서 아까 마음을 풀었죠? 그렇죠? 에이, 저 누구냐? 시내 평소에 주먹 자랑하려고 잡고 그래서 참 주먹치켜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전체 화면으로 이 프로그램이 전국에 퍼져나가는 건 아니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지? 자, 보자. 그래서 가볍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무슨 소리가요 이게? 시작 중인가요? 예, 시작하자는 얘기죠? 그럼 계속하면 되네요. 예, 그럼 화장실 가야 될 사람? 없죠? 10시까지 그냥 밀어버릴까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 합의 본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가볍게 문을 노크를 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안에서 네 라든지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노크하고 가볍게 노크만 똑똑하고 조금 있으면은 네 라든지 들어와요 하고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답은 할 필요 없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문 열고 들어가서는 그냥 손만 내밀어 뒤로 문을 닫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모든 게 다 점수가 되고 평가 대상입니다. 정말로 잘 듣고 이러면 잘 그대로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해보자. 자, 들어가면은 분명히 다시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이게 문이다. 그럼 돌아서서 당당하게 문을 닫으세요. 닫고는 다시 돌아서십시오.
근데 학생들이 흔히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서 이쪽에 놔두고 문을 쓱 닫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게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용기가 넘쳐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절대 비굴하거나 조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위축된 표현, 그런 모습 절대 보이지 말아라. 요즘 뭐 유도가 뭐 올림픽 중계를 많이 해야 된다 보니까 제일 금기사항이 뭔가? 등을 보이는 거였죠? 등을 보이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굴한 모습이나 위축된 모습 절대 보이지 말아라. 좌우간 저놈은 얄미울 정도로 당당하다. 첫 번째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돌아서서 문 닫아요. 문 닫고 다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는 면접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눈을 쭉 보고 거기서 인사하지 마라. 쭉 보고 자, 현재 내가 어디 서 있니? 여기 서 있죠? 맞죠? 뒤에 다 보이니? 김병지 보이니? 좋아요. 여기 섰습니다. 섰으면 보통 가면 면접관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수험생 책상이 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있어요. 물론 뭐 면접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제 경우 다 빼버리고 내 책 봐라 폼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서 있으면은 면접관이 앉게 그럽니다. 이리 와 그럽니다. 그럼 네 그러고는 가요. 가서까지 가서 네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서서 갑니다. 얼굴 쳐다보고는 갑니다. 가서 그 앞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하고 인사할 때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 하자. 흔히 학생들이 인사할 때 보면은 허리만 목만 숙이는데 목을 숙일 것이 아니라 고개가 숙여져야 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안 되죠? 목이 숙여져야 돼. 목이. 그래서 인사부터 먼저 해라. 인사하고 다시 자세 똑바로 선 상태에서 자기소개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자. 문 닫았어요. 문 닫고 면접관에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보고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바로 옆에 거기서 멈춘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거기서 안녕하세요 하면 안 됩니다.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고개를 들고 자세를 바로 가진 다음에 이제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아무개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에서는 수험번호만 얘기하고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는 대기실에서 들은 만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서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몇 번 수험생입니다. 라고만 이야기가 되고 그런 금지사항이 없는 곳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몇 번 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노크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들어갔다. 돌아서서 문을 닫는다. 다시 돌아선다. 면접관과 눈을 마주친다. 그리고 세 발, 네 발 가서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선다. 선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 하고 고개를 든다. 고개 들었죠?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몇 번 수험생 누구입니다. 라고 됐어요? 네. 예, 이제 이런 시범은 누가 반장이 보여야 되겠지? 반장, 아람아. 왜 갑자기 이래? 아람아. To return to the meeting, press pound. To become the moderator, press 1. To mute or unmute your line. 갑자기 화상이 잠시 이상했는데. 자,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려요? 계속 들렸습니까? 아니죠? 예, 좋습니다. 아름이 미안한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예. 예. 들어와요. 그다음에 면접관님을 봐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친구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몇 번이냐를 내가
나갑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정지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거 내 자리네 하고 가서 앉았다가는 좀 성격이 별로 좋지 못한 면접관이라면은 자네 왜 앉는가라든지 누가 앉으라 그랬어 시비가 시작됩니다. 이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갑자기 머리색 하얘진 멘붕 상태 옵니다. 아름이 잘해서 앉아요. 자, 이제 이렇게 앉아라고 이야기할 때 기다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다. 자, 몇 번 수험생 이아름입니다 하고 섰어요. 그러면 그 면접관이 그래 앉아요 라고 할 때 네 그러고 앉습니다. 알겠습니까? 앉은 다음에 의자를 딱 당겨가 앉아야 되겠죠? 의자를 당겨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면접관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특히 부끄럽게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거나 손만 만지작거리는 거 이거는 벌써 감점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접관 눈을 사실 바로 맞추기가 좀 부담스럽죠. 한국 사람이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면 아주 기분 안 좋고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돼요? 면접관의 가슴팍 정도의 눈을 맞추십시오. 자, 항상 생각해라. 앉으면 면접관의 가슴팍 정도의 눈을 맞춘다. 자, 그러 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가슴팍 정도의 시선을 맞추고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라 이거죠. 알았습니까? 면접관 살펴볼 때 면접관은 보통 세 사람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루고루 보십시오. 왜? 점수는 세 사람이 다 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혼자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이 다 같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앉은 면접 교수는 어떻고 가운데 앉은 교수는 어떻고 오른쪽에 앉은 교수는 어떤가 이걸 일일이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볼 때도요. 자, 여러분이 TV 볼 때를 생각해봐라. 고개가 수시로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느낌 들지? 굉장히 불안하죠. 마치 촌딱 장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지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알았다. 그리고 이분에게 또 인사드린다는 기분으로 눈을 맞추고 천천히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차근차근 여유있게 보면서 결코 내가 위축되지 않았다. 내가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면접관 그게 아니고 벌써 고개를 숙이고 이래 되면 면접관에게 한 수 접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에게는 제일 먼저 아까 뭘 하라고? 발음을 똑똑히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로 태도. 어떻게? 자신감.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여러분 말대로 포스가 느껴질 정도로 진짜 완전히 완전히 파워가 느껴지고 이럴 정도로 뭔가 권위가 느껴지고 이래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학생이 주눅이 들었다. 교수는 여러분에게 얌전한 학생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대해요?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학교에 뽑아주면 4년 동안 진짜 인재를 뽑았다는 자신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당당한 녀석, 뭐든 시키면은 다 해낼 자부심, 자신감을 가득 찬 녀석, 그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절대로 태도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있게 얘기해라. 이거는 할 말에 숨으면 다른 식으로 대응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기가 죽지는 말아라. 마지막 나오는 순간까지도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하고 태연하고 이것만 꼭 지켜줘도 감점은 안 당한다. 그래서 말이죠. 대학 교수가 재작년에 면접에 참여했던 대학 교수 40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마 여러분도 필요하면 전국 대교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와 있습니다. 면접 교수 40명의 평가해가지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그 몇 가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감점이 학생이 위축되어서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보기에도 좀 불안해 보이는 학생. 제일 큰 감점 요인입니다. 그래서 비록
대답을 다 못하나 했더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다고 뭐 군대식으로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과음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는 거는 뭐 솔직히 모른다 하되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 달라.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가라겠죠. 왜? 여러분의 귀한 부모님들의 귀한 돈 몇만 원씩을 응시로 낸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날 면접에 대한 수고비를 받고 일당을 받고 여러분 면접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할 말 다 할 권리가 있고 또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자. 자,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작합니다. 하는데 자신감 가졌죠? 자, 첫 질문이 들어왔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자, 처음부터 꼬인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으면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시면 첫째는 재질문을 하면 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가 질문했는데 학생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교수는 벌써 눈치채죠. 아, 얘가 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똑같은 질문에도 질문을 조금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아하, 아까 당신이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분명히 파악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큼 모르는데 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마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넘겨짚어서 함부로 추측해서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못했을 때는 분명히 재질문을 하십시오.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내 질문의 뜻을 잘 이해 못했구나. 그럼 교수는 대답을 듣고 싶은 목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면접은 말이죠. 면접은 우리가 이게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있거든요. 스피드가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면접은 스피드가 아닙니다. 이건 소위 재치죠. 순발력을 묻는 문제인데 면접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학생의 역량, 파워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급히 시간에 쫓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라든지 좀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 노련함, 그걸 갖추십시오. 그래서 교수가 잘 모르겠는가 하면 아닙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바로 또 하나는 뭔가 그만큼 어떤 성실함, 진지함이죠. 쟤는 끝까지 하려고 한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통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안 돼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학생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죠. 과거에 포항공대 실제로 있었던 심층 면접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포항공대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문제를 줍니다. 주고 10분간 생각할 시간 준 다음에 자, 면접장에 들어와. 해서 들어오면은 생각해 봤니? 문제 풀어봐 해서 칠판에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근데 얘가 대기실에서부터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도 일단 뭐 기죽지 말라 했으니까 에이 혼자 풀고 가지 뭐. 그거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래 문제 봤니? 예 봤습니다. 그래 문제 칠판에 쓰고 한번 풀어봐. 예. 쭉 풀다가 딱 막힌 거죠. 이제 여기서 못 풀고 이제 끙끙거리기 전에니까 면접관이 왜 더 이상 못 풀겠어? 그때 이 녀석이 얘가 아니고 아니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면접관이 시간을 준 겁니다. 저도 안 풀리죠. 교수가 이제 왜 문제가 이상해? 이 순간에 얘가 눈치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상해? 글쎄 문제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어떤 점에서 성립이 안 되니?
그래서 글쎄요, 차관 이게 뭐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 어떻게 주면 되니?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됐어, 수고해서 내려와. 바로 합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또 면접관이 보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그거는 수험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가 하자 해보라 이거죠. 하다 보면은 면접관은 뭐랬는가 처음부터 조건이 빠진 걸 우격다지로 맞춰서 얘는 두루뭉술 대충 끼워 맞추려고 하는 놈인가 아니면 과학도답게 정말 하나씩 풀어나가다가 안 풀리면은 거기에서 전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진지함을 가진 녀석인가 이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얘는 뭐 심층면접에서 아주 좋은 점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면접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다 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재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그래? 그럼 재질문을 했어요.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자 이제. 누구에 물어볼까? 김민영? 김민영? 어떻게 하죠 그때는? 다른 질문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 바로 정확하게 이 얘기했네요. 다행히 다음에 민영이 갈 때 다음에 내가 쌤이 요 책 하나 책 보이니 지금? 네. 요거 10일 날 내가 우리 쌤 보고 가져가라 해서 꼭 챙겨줄게. 받아가라. 한 두 권 더 쏠까요? 네. 예, 좋습니다. 조금 이따 또 이런 기회를 드리죠. 이왕 서는 김에 쏘아보자, 그래.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 질문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냥 시간만 끌지 말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됐습니까?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 주세요 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거는 뭐 내가 다 해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질문을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해서 교수가 그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어차피 교수는 자기가 묻고 싶은 이거였는데 학생이 다른 질문 달라, 대답 못하겠다. 그러면 살짝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 면접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그거 대놓고 계속 뭐 묻는데 고민도 안 하고 교수님 다른 질문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교수가 다른 질문 했어. 근데 내가 또 교수님 그거 말고 다른 질문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면접관은 그래 수고했다 그만 나가봐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면접관에게 점수를 딸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이건 이제 그냥 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 번 정도는 내가 다른 질문을 부탁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도 또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어차피 2판 4판입니다.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 떨어질 거 계획이나 보고 떨어지다. 그때는 이제 뭐 엉뚱한 데로 마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얘기 들어가자. 아까 진지하라 그랬죠?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교수가 바로 그 질문을 준비했던 예상 질문을 합니다. 이 경우에 바로 답하는 거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답하는 거 어느 쪽이 좋을까?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두는 게 좋겠죠. 왜?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해야 돼. 면접관 이거 봐라. 벌써 내가 질문을 다 알고 왔네. 그럼 벌써 그거는 더 이상 질문하면 얘는 이미 준비 다 된 놈이니까 내가 뽑아낼 거 못 뽑아낸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준비 다 했던 것이랄지라도 바로 대답하지 말아라. 질문 끝나면은 교수가 이제 그래 대답해봐 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답할까?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이 교수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그럼 내가 이런 대답을 하면은 이 대답에 대해서 교수가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끌고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라 이거죠.
분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간을 쭉 끌면 교수가 그러죠. 왜? 잘 모르겠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아니 교수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내가 해줄 거면 교수에게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 소위 스피드가 아니라 파워로 했죠. 그러니까 교수에게 이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답하는 훈련을 해주라. 자, 면접장에 들어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질문이 뭐였더라? 자기소개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문과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과에 따라서는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보라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걸 미리 준비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원하는 과가 뭐 영문학이라든지 불문학이라든지 일문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되면은 그런 쪽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누가 했더라? 여기 그래서 보자 있더라. 쭉 보면은 이수진 어디 있니? 수진이 이수진 저 외대 어디를 희망하는 거야? 얼른 홍보할까요? 언론 홍보. 그쪽은 혹시 영어로 대답하라 얘기는 하지 않겠구나. 내가 왜 수진에게 물으냐면은 수진이도 그렇지만 여기서 혹시 영문학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해당 국어로 영어면 영어, 불어면 불어로 자기소개에 대한 준비를 하는 지혜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해라.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면접을 옛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합시다. 자, 면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실제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하죠. O형 아버지와 다영아, 민다영, 자, 다영이 질문해보자. O형 아버지와 O형 엄마가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의 혈액형은 뭐가 되지? O형. 자, 그런데 병원에서 B형이라고 답이 저 이야기야. 어떻게 된 일일까? 다시 한번 질문하죠. O형 아버지와 O형 어머니가 결혼했어. 그런데 아이가 B형이 나왔어. B형 아이가 태어났어. 어떻게 된 일이죠? 불면이거나 자, 첫째 돌연변이다. 둘째는? 불륜을 저질렀다. 완전 드라마 이야기인데? 한올이, 신한올, 저,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 알고 있지? 질문이 뭔지 잊어버렸니? 크게 좀 얘기해 볼래?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자. 김영식이 어떻게 생각하나? 아버지와 옆집 아저씨가 바뀐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알아듣게요, 봐라. 뭐라고? 어?
야, 근데 우리 분명히 얘기합시다. 이거 면접 시험장은 공적인 자리죠. 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거든. 자, 교수가 그런 질문할 때는 결코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죠. 이런 질문을 소위 우리가 상황형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너가 이런 난감한 상황, 다시 말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너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물론 뭐 바람 피웠다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 우리 보면 두 가지 가능성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아마 엄마나 아빠의 혈액형이 잘못 조사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B형인데 O형을 잘못 알고 있다든지, 엄마가 B형인데 O형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죠. 또 한쪽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로는 아이의 혈액형 검사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좀 비극적이지만 병원에서 아이가 바꿔치긴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래, 비교적 어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황당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든지 아니면 막장 드라마로 갈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도, 자, 교수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 내 과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다행히 새로운 학설을 냈지. 돌연변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런 내 과학 지식을 묻는 문제인가? 아니면 평소에 내가 드라마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가? 그걸 확인하는 문제인가? 아니라면 어떤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해 보라 되죠.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주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답해야 될 유형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원 촬영, 내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예, 좋습니다. 촬영이 목소리도 잘 전달되네. 자, 이런 질문 해봅시다. 사회 지도청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은 무엇인가? 풀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고? 아니, 그 지도자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가진 게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정직성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입니다. 라든지, 또는 아니면 미래를 볼 줄 아는 상상력입니다. 뭐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이야기는 뭔가, 단순히 정직성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사례를 제시해 주라 이거죠. 지도자가 정직성을 바탕으로 할 때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또는 인류 역사에서 정직한 지도자가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던가,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 얘기해 주면은, 얘는 평소에 소위 사회 지도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윤리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 배운 걸 그냥 그대로 교과 지식 그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이야기할 때 가능한 한 사례를 많이 드십시오.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면접관에게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팁을 줄게요. 면접장에 들어가면 아까 여기 이야기했지만 면접이 원래는 1인당 10분 정도로 배정됩니다. 그 면접관도 그게 맞춰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다면 오늘 면접 내가 봐야 될 녀석이 그래 20명이라고? 그래 그렇다면은 1시간에 6명 볼 수 있겠네? 따라서 3시간, 그럼 점심 굶고 점심 좀 늦게 먹고 12시 한 반까지 해서 딱 끝내지, 대충 그런 생각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기 때문에
면접관 그러죠. 학생들에게 자 우리 짧게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해줘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점만 짧게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겉으로만 예 대답하고 속으로는 그거는 네 생각이야 너 사정이고 나는 내 할 말 다 하련다. 꼭 지켜라 이거. 면접관이 짧게 하라고 한다 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단답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오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면접관은 아무리 짧게 하라고 얘기해도 요점만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면접관에 보여줄 게 많고 그 속에서 내가 점수를 딸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절대로 짧게 하란다고 그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면접관이 듣고 있다가 그래 학생 알겠는데 좀 짧게 대답해 그러면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할 말 다 하라 이겁니다. 절대로 짧게 한다 해서 거기에 짧게 빨리 들어가지 마라. 짧게 한다고 네 하고 질문하면 네 그렇습니다. 입 딱 다물고 그렇게 하면 면접관은 굉장히 좋죠. 예정시간 빨리 끝내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할 말 다 못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요 대답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면접관이 좋은 점수 줄 것 같습니까? 이게 2대1이면 모릅니다. 벌써 3대1 넘어가면 다릅니다. 또 그 전에 사례 하나 드리기 작년에 바로 금년 1월 달입니다. 고려대학의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그 유형이 3대1이었습니다. 3대1인데 정작 면접자를 한 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대1이 돼버린 겁니다. 2대1이 돼서 얘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갔죠. 아, 2대1이다? 상대방간에 전만은 보여, 좀 띨띨해 보여. 아, 그럼 내가 되겠다. 한 명 뽑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2대1, 쟤 띨띨하고 내가 보면 되겠다. 면접관도 아주 편한 마음으로, 그래. 뭐, 2대1이니까 마음 편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하는데, 그래, 우리 빨리 끝내자. 짧게 이야기해.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마디 하니까, 그래, 수고했어. 나가봐. 결과는요? 2대1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서류 심사 뭐 다 통과 2대1 갔는데, 그건 시험 끝나고 나오게 내가 그랬죠.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짧게 하라고 내가 그만큼 그랬잖아.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얘기하라고. 너 할 말 다 하라. 그래 얘기했는데 왜 하느냐 했거든. 교수님들이 자꾸 짧게 하라 했대요. 간단히 대답해 했대요. 그걸 딱 간단히 대답하고 나오면은 교수가 점수 줄 끈덕지 없습니까? 만약에 그 학생 다음에 시험 보내도 마찬가지로 짧게 했으면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누굴 뽑을까 고민했겠지만은 그 뒤에 있는 애가 얄밉도록 차근차근히 아주 조리있게 얘기했다면 당연히 그 학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그 어려운 과를 정말로 2대1까지 했으니까 손에 거의 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놓치냐 이거죠. 그 학생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여러분과 같이 시험 봅니다. 지금 삼수하고 있어요.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웃을 일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면접관의 사정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절대로 면접관 노름에 놀아하지 말아라. 면접관이 뭐라 하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얘기 다 하십시오.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 생각나 또 하나 얘기해 줘요. 면접관 중에는 아주 좀 성격이 좀 고약한 분들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좀 자존심이랄까 이런 심리를 긁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기범? 자네가 지금 면접장에 들어왔어. 내가 면접관이야. 딱 앉자마자 자네 그 의자에 누가 앉으라 그랬나? 그럼 기범이 놀래가 예 하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됐어. 이왕 앉은가 그대로 앉아있게. 그리고는 딱 이야기합니다. 보니 자네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는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는데 뭘 믿고 지원했어? 자, 기범이 뭐라고 대답할까? 뭐 한다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질문부터 좀 더 심하게는 자네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대학 어디 원서 넣었니?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 페이스에 빨리 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교수님이라면 나에게만 시비 거는 게 아니야. 다른 수험생에게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풀었을 거라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주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 양반은 원래 성질이 그래. 그래 이것도 내를 테스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너 뭐 믿고 우리 대학 지원했니? 내가 봤을 때 너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고 마는 겁니다. 어차피 계기 봐야 도움되는 거 없죠. 여러분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 성질을 긁어도 나는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담담함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얘기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에 대해서 같이 페이스 말리다가 안 된다. 그래서 교수가 좀 기분 안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 떨어졌구나. 벌써 교수가 저래 평가하는 거 보니까 나 끝났어. 우리 흔히 하면 멘붕 상태 가서 절대 아닙니다. 저 양반이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앞에 사람도 그랬을 거고 내 뒤에 들어오는 애들도 똑같이 저렇게 시비를 걸어서 성질을 건드릴 거야. 그렇다면 그래 똑같은 조건인데 뭐 얼마나 더 침착하고 얼마나 더 당당한가 이 결판 나겠지. 자신 있게 나가라겠죠. 알겠습니까? 절대 시비 끌고 오케이 좋습니다. 따지 마라. 자 이제 세 번째 사례입니다. 또 하나 우리 질문한 이경현 어디 있니? 경현이 이경현 봅시다. 지난번 4월 달에 경현이는 투표 못했지? 투표했니? 했었어? 뭐라 그래요? 자, 그렇겠죠. 내년에는 투표할 자격 있니? 할 거예요. 그 금년에는 엄마 아빠 투표했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말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꼭 해야 될 거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그래 투표율이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일이 다 좋아요. 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별로 없어서 예. 말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현상이 어쩌면 그 개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까 경연이 학생이 얘기한 거, 그래, 자기 일이 바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쳐야 된다고 봐야 되는가?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경연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어떻게 고칠까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투표하는 날이에요. 예. 투표하는 날 투표한 날
자, 면접자입니다, 지금. 아, 교수님 모르겠어요로 끝나서 내 문제 아니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좀 강의하러 진행되기가 지겹죠? 좀 지치죠?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한 5분간만 좀 쉬었다가 지금 시계가 9시 22분이네요. 9시 27분쯤에 다시 만납시다. 됐습니까? 좀 이따 봅시다. 네.